녹화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주에 업로드를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트랜스포머를 오늘 하고, 겐 모델은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갈지 두 번으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다면은 한 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서 해보고, 안 되면은 좀 보강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어디서부터 들고 왔냐면은 일단 RNN부터 들고 왔어요. RNN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에 여기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맨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할까요?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모델에 대한 거였고, 거기서 맨 처음에 어텐션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요게 비전으로 넘어오면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게 됐죠. 근데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 여기 기존에 있던 이 어텐션 모델, 기계 번역에 있던 이 어텐션 모델에서 원래 어떤 벡터로 들어가던 거, 문장을 벡터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어텐션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에 대해서 적절히 이거를 마치 그 단어처럼, 문장처럼 요거를 시퀀스의 형태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머에 넣게 되는 게 결국 비전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거 없다. 원래 트랜스포머라는 거에 들어가던 그 인풋 형태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거기에다 맞춰서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 어텐션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고, 이 어텐션이라는 게 어떤 흐름에서 나왔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작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간단하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흐름으로 아마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먼저 RNN은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할게요. RNN은 맨 처음에 왜 나왔냐면은 시퀀스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시퀀스. 우리가 기존에 봤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거 보면은 벡터가 나가잖아요. 하나의 벡터가 들어와요. 벡터 하나가 들어와서 어떤 벡터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제일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시퀀스라고 하면은 어떤 값들이 순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벡터라고 하면은 벡터가 일련된 벡터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 거부터 그 다음 거 해가지고 벡터들이 시퀀스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걸 처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게 RNN으로 바뀌면은 여기서 벡터가 나갈 수도 있고 시퀀스가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퀀스라는 게 되면서 길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시퀀스의 길이, 벡터가 총 몇 개가 들어오는지 그 시퀀스에 대한 길이가 오는데, 그런 길이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인풋 시퀀스의 길이랑 이 아웃풋 시퀀스의 길이를 바꿀 수도 있는 게 RNN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길이가 변동적인 시퀀스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사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시퀀스를 다룰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벡터가 일련된 벡터들이 이렇게 시퀀스가 되면 연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2D 이미지로 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벡터들을 쌓으면은, 그러니까 요 시퀀스 방향으로 들어온 이 순서대로 요거를 2D 이미지로 쌓으면은 그거 CNN에다가 넣으면은 사실 상관없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사실 그 시퀀스
얘네들이 순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볼루션으로만 다루게 되잖아요. 그냥 컨볼루션이라는 형태로 시퀀스를 다루기 때문에 시퀀스에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시퀀스의 길이라던가 그런 게 막 달라질 때 복잡한 모델 같은 거를 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CNN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다루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다.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그런 구조가 더 잘 다뤄져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RNN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은 요게 출발이죠. 요렇게 생긴 뉴런.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뉴런이라고 하면은 여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웨이티드 썸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요렇게 출력이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렇게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런 패스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웃풋이 다시 자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스가 생기고, 요 패스 때문에 우리가 리커런트라는 이름을 쓰죠. 뭔가 리커런트라는 게 뜻이 뭐였지? 좀 뭔가 순환을 하는, 반복을 하는 그런 뉴런이기 때문에 이런 뉴런을 우리가 리커런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패스를 이제 실제로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패스를 지금의 출력이 동시에 지금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출력이 다음번 입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형태로 이 리커런트 뉴런을, 원래는 이렇게 뉴런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얘를 이렇게 시퀀스 방향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 시퀀스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점 t-3이라는 시점에서 요 뉴런의 출력은 t-3, y의 t-3인데 요 y의 t-3이 어디로 들어간다? t-2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인풋에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때 출력이 또 다시 그 다음번 스텝에 입력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또 그 출력이 다음번째 입력으로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반복되는 요 패스를 이렇게 쭉 풀어서 시퀀스의 형태로 쭉 나타낸 게 리커런트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싱글 뉴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들어온 입력이죠. t번째 입력이죠. t번째 입력이랑 직전 출력이죠. 바로 앞에서 타고 들어온 출력값, 리커런트 그 패스를 타고 들어온 출력값. 그럼 거기에다가 입력에 대한 웨이트, 직전 출력에 대한 웨이트 적절히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생기죠. 그리고 바이어스 텀 넣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그 다음 출력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웨이트가 두 개가 달리고 입력이 두 개의 패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원래 이번 스텝에서의 입력이랑 직전 스텝에서의 출력이 이번 스텝의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두 텀으로 생기죠. 입력이. 그게 약간 달라집니다. 요거 똑같은 건데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에 시퀀스를 여러 개 달리 가져갈 수 있어요. 길이를. 우리가 지금 본 거대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시퀀스의 길이가 항상 5개가 들어와요. 입력으로 벡터가 5개 들어와. 순서대로. 그리고 출력으로도 벡터가 5개가 연속으로 나와. 이렇게 순서대로. 만약에 입력 시퀀스의 길이랑 출력 시퀀스의 길이가 동일할 때는 이러한 구조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퀀스 입력을 받아서 싱글 벡터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아웃풋들은 그냥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 출력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그게 일종의 히든 스테이트처럼 그냥 다음 리커런트 뉴런으로 넘어가는 그냥 그런 히든 스테이트가 돼서
제일 최종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은 요거 하나, 요거 벡터 하나. 그러니까 요게 입력이 되죠. 길이가 4개인 시퀀스 오브 벡터가 입력이 되고 얘가 출력이 되는 거. 요게 가능하죠. 또는 이번에는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벡터가 입력이 돼서 시퀀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도 가능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뭐 더미로 넣어주면 되죠. 그때 더미로 들어가는 인풋을 뭐 0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어스 텀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적절히 더미로 들어가는 인풋을 여기에다가 순차적으로 같이 넣어주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벡터 하나가 들어와서 시퀀스가 출력이 되는 그런 것도 되죠. 그리고 유명한 시퀀스 투 시퀀스, 요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시퀀스에서 시퀀스가 나가는데 서로 다른 길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를 갖고 여기는 특히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막 그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막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이 들어온 입력을 인코딩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요. 인코딩하는 부분, 여러 가지 히든 스테이트들을 통해서 딱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막 적절히 그 뭐 레이어들을 거쳐가지고 딱 하나의 어떤 값으로 압축을 시켜서 넘겨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코딩 파트가 되죠. 입력이 들어와서 그 정보를 여기에다 모두 압축을 시켜놓고, 여기 디코딩 파트에서는 여기에서 들어온 이 압축된 정보를 이제 새로운 시퀀스로 다시 풀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압축된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해내는 시퀀스를 하나 다시 생성을 해내서 요 부분이 이제 디코딩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인코더 파트에서는 인풋만 있고 디코더 파트에서는 아웃풋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벡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 인코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요런 모델을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 디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보면은 어디서 이제 히트를 했냐면요, 뭐 요즘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LSTM 나오기도 전에 RNN만 있던 시절에 이제 기계 번역을 하는 데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늘 결국 하게 될 얘기인데, 이렇게 단어들을 이용한 문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임베딩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자연어 처리를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어들을 어떤 룩업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어에 해당이 되는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벡터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스칼라로 이루어진 벡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열로 주어져 있는데 그게 문자열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막 단어들을 다 숫자로 대응을 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단어가 숫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들, 문장, 단어들의 집합인 문장을 우리가 그냥 값들의 벡터로 변환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임베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베딩. 어쨌든 문자열로 된 거를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인풋으로 넣어줘요. 인풋으로 넣어주는데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는 영어로 돼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 돼 있고, 여기는 뭐냐면은 몰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 불어인가요? 불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는 문장을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인코딩 파트에서는 뭘 해요? 여기 주어진 이 영어 문장을 요 뉴런들을 거쳐서 여기에다가 딱 압축을 시켜놔요. 모든 정보를, 이 문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다가 함축을 시켜놔요. 여기 디코더 파트에서는 이 압축된 문장을 받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그 번역이 된 문장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으로 시작은 뭘 주냐면은 그 센텐스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그 레이블을 주면은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나오고,
그거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두 번째 단어가 나오고 또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이제 마지막에는 end of sentence가 나와서 문장이 끝나는 뭐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영어 문장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 예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RNN에서 나오는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LSTM이 이제 번역을 주로 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나온 게 나오죠.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기계 번역 분야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요렇게 하면은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다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뭐 이거에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죠. 이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좀 잘 알려진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롱텀 디펜던시라고 해서, 만약에 그 리커런트 레이어가, 그러니까 그 시퀀스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시퀀스의 길이가 엄청 길면은 시퀀스의 길이가 엄청 길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단어랑 여기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에 영향을 미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퀀스를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 때마다 뉴런을 하나씩 새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한번 곱하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도 한번 거치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되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여기 한 레이어를 건너갈 때 뭐 곱해지는 어떤 웨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 웨이트가 뭐 n번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웨이트를 n번, 여기서 시퀀스의 차이가 라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웨이트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은 얘가 지수적으로 그냥 0으로 수렴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미미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가 1보다 조금 큰 값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발산해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베니싱, 줄어드는 경우에는 베니싱, 만약에 날아가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딩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가 소멸되거나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해서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것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기술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LSTM이라는 것도 결국 여기서 출발을 했고, 우리가 보게 되는 어테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아주 여기랑 관련이 된다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텐션이라는 모델도 이런 문제를 뭐 해결을 하는 일환이기도 하죠. LSTM이라는 게 결국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되고요.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려는 거죠. 뒤에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요런 거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텐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뭐 앞서 얘기를 했던 그런 문제 뭐 등등, 어쨌든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어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 똑같은 한국어 문장이랑 그거를 번역을 하고 싶은, 이렇게 번역의 결과가 되는 이렇게 영어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도 가능하죠. 여기 리커런트 레이어가 있어요. 리커런트 레이어가 있어서 여기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출력이 뭐 첫 번째 뭐 히든 값이 되겠죠. 그게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생성이 된 어떤 출력 값이 또 그 다음 리커런트 뉴런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여러 가지 히든 뉴런들을, 히든 스테이트들을 통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정보가, 아까 조금 미리 설명을 드렸죠. 어떤 하나의 벡터 안에 함축이 돼요. 우리가 그거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번역에서. 그래서 여기 인코더랑 디코더를 연결을 할 때 여기 둘 사이에 넘어가는 유일한 정보가 요거 하나예요. 컨텍스트 벡터 하나입니다. 벡터죠, 벡터. 그래서 요게 입력으로 들어와서 그 문장의 시작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결과가 나와서 뭐 번역이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뭐 디코더가 하나씩 풀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컨텍스트 벡터라는 거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기가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그 크기가 꼭 그 문제가 꼭 크기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은 그러면은 뭐 크기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컨텍스트 벡터의 크기를 엄청나게 늘리면 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랄까요? 여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서,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문장이 엄청 복잡해져도 딱 고정된 크기의 벡터 안에 모든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이 전달이 되는 정보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개선을 하고자 했던 게 어텐션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어텐션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로는 뭘 했었냐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게 여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장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모든 레이어에 다 줘보자. 여기 리커런트 뉴런에다가도 주어진 입력뿐만 아니라 모든 시점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다 참조를 해보자. 요러한 패스도 뚫고 여기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 가기 전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도 이 모든 정보를 다 전달을 해보자. 그러니까 디코더 단에서만, 일단 여기서는 디코더 단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모두 참고해보자. 요런 시도가 일단 첫 번째가 있었어요. 물론 개선은 됐겠지만,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와서 여기 첫 번째 뉴런을 거친 다음에 원래는 이 히든 스테이트밖에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히든 스테이트와 더불어서 컨텍스트 벡터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풀리 커넥티드 할 때도 이 히든 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벡터를 또 모든 시점에서 다 참고를 하니까 아무래도 개선을 이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코더 단에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로 들어온 모든 정보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이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그 압축된 정보를 디코더의 모든 위치에서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개선이었겠지만, 이제 소스 쪽, 엔코더 쪽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가 결국 컨텍스트에만 담긴다는 거는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들고 옵니다. 어텐션. 결국 뭐냐면은 엔코더에 들어있는 모든 출력을 전부 입력으로 받아보자. 그러니까 요게 여기 보여드리는 게 디코더 쪽에 있는 모든 반복되는 모든 구조를 그냥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코더 단에서 나왔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 이거를 전부 다 가져와요. 이거를 뭐 컨캣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가져와서 적절한 웨이트를 곱해준 다음에 요거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리커런트 쪽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이 리커런트 뉴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입력, 컨텍스트 벡터, 그리고 모든 히든 스테이트도 다 알죠. 마찬가지로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입장에서도 이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모든
인코더 쪽에서 나온 모든 값, 그것들을 우리가 요 패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요게 이제 어텐션의 출발입니다. 디코더에서 나온 모든 값을, 아니 디코더 단에서 엔코더에서 나왔던 모든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게 기존에는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GPU의 성능이 나아지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어디를 볼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RNN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RNN 구조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텐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어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은, 어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기가 이제 엔코더 단이에요. 논문에 있는 그림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디코더 단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서 여기 첫 번째 입력부터 여기 t번째 입력까지 가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는 A라고 썼네. 요게 알파가 돼야 되겠죠. 여기 알파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들어와요. 알파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여기서 합쳐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억셜러리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C가 됩니다. C. 그래서 이 C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먼저 요 에너지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기준은 여기잖아요.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디코더 단에서 여기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요 스테이트가 여기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랑 여기 인코더에 들어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 두 개 사이에, 여기서는 얼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일종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디코더 단에서 넘어오는 이 스테이트랑 여기 인코더 단에 있었던 모든 히든 뉴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얘하고 얘랑도 구하고 얘랑도 구하고 얘랑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모든 유사도를 구해서 그거를 에너지라고 할게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웨이트 알파를 구할 거예요.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건 사실 소프트맥스죠. 유사도를 구해놓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일종의 노멀라이즈드 된 웨이트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셜러리 인풋,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여기 이 패스를 통해 타고 들어가는 이 C 값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각각의 H에다가, 요 H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웨이트 있죠. 요 웨이트를 곱해서,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웨이트가 들어가겠죠.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작은 웨이트가 들어가서 그 웨이트들을 반영을 한 웨이티드 썸을 만들어서, 웨이티드 썸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웨이트 알파와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티드 썸으로 정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새로운 입력을 여기 하나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C라는 값.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디코더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디코더는 인코더의 모든 출력값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여기 들어있는 여러 개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스텝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가 저기 에너지와 웨이트에 담기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 뭘로 계산이 된다? 얼라인이라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된다. 뭐 유사도의 개념이다. 요게 이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번역을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얘하고
여기 각각에 있는 단어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의 에너지와 웨이트를 구해서 여기 중에서 연관이 높은 애들을 높은 가중치로 가져가겠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요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내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그쵸. 요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모델이고요. 이 실제로 그 어텐션이라는 거 결국 그 뭐 번역하는 시점에서 지금 단어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웨이트를 시각화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를 시각화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이거는 이 논문을 좀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떤 나라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있는 걸 요렇게 번역을 하고 싶었다라고 할 때 각각의 문장들이 주어진 어떤 단어랑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들이 주어진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들을 더 많이 참고를 했는지 어떤 단어들에 더 주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그려놓은 게 되겠죠. 어텐션을 히트맵으로 시각화를 해놓은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RNN이라는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도입을 해왔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RNN조차도 드러내자. 우리 리커런트 뉴런 필요 없어. 리커런트 뉴런 필요 없고 오로지 어텐션이라는 개념만을 활용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였죠. 그 유명한 논문 있죠.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결국에는 RNN도 드러내고 어텐션만을 이제 실현을 한 그런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엔코더에는 원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었죠. 여기 엔코더,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RNN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가 들어 있었는데 우린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다가 뭐 적절히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 리커런트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에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이 디코더가 결국 그때그때 필요한 입력을 받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엔코더에서 나왔던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은 사실 꼭 리커런트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텐션이라는 걸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부른다. 가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저도 막 완전 자세하게 이해를 한 것까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결국에는 어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어텐션을 구현을 한 어떤 블락 내지는 모듈을 요렇게 거기서는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크게 쿼리랑 키랑 밸류라는 개념이 주어져서 어떤 밸류가 들어왔을 때 이 밸류에다가 여기서 계산을 한 어떤 결국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웨이트, 가중치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가중치가 이 쿼리랑 키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이 주어진 밸류에다가 계산이 된 가중치를 두 개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어텐션이라고 돼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쿼리랑 키랑 밸류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진 밸류에 소프트맥스를 거친 어떤 가중치가 곱해져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하죠. RNN에서 어텐션을 계산을 해낸 그거. 이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그래서 이 쿼리랑 키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쿼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단어, 그 키는 결국 뭐다? 전체 단어. 그래서 쿼리라는 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 특정 단어 하나가 전체 단어, 주어진 모든 키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모든 단어, 모든 키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그때 어텐션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value라고 해서 들어온 애를 우리가 계산을 해낸 가중치를 통해서 가중치가 반영이 된 만큼 전달을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어텐션이라고 부르자. 그게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쿼리랑 키가 들어왔을 때 두 개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를 먼저 구해요. 여기가 결국에는 요게 되겠죠. 두 개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 결국에는 두 개 사이의 유사성을 보는 거죠. 이 주어진 쿼리가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컴포넌트를 갖는지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하고, 스케일링 한번 하죠. 마스킹은 여기 안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한번 취해요.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가 된 이 웨이트가 나오겠죠. 웨이트. 이 웨이트를 우리가 주어진 밸류에다가 곱해서, 밸류를 이 소프트맥스가 엄청 큰 값이면은 이 밸류를 최대한 그대로 내보내겠다는 거고, 소프트맥스 값이 작으면은 이 밸류를 많이 통과시키지 않고 조금만 통과를 시키겠다. 일종의 게이트처럼 삼아서. 그래서 이 전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어텐션이라고 부르겠다. 여기 나오는 이 결과를 우리가 어텐션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어텐션 모드를 이 여러 층으로 쌓아서 얘를 우리가 멀티 헤드라고 부르죠. 멀티 헤드 어텐션을 쌓아놓고 주어진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그 여러 층의 어텐션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컨캐터네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이런 구조를 거쳐서, 뭐 뒷단에는 또 fully connected layer랑 softmax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뭐 그런 거 붙어 있었겠죠. 어쨌든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그 블록 자체는 여기서 사용할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다. 그래서 요 논문을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한 뭐 더 전체 구조도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니까 일단 요것만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까지 했고,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은 어디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비전에다 사용한 것까지 적용을 하고 이론을 마치고 파이썬을 보는 걸로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트랜스포머는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안 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기계 번역에서 등장을 한 트랜스포머라는 거,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걸 구현을 하는 어떤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쿼리나 키나 밸류라는 게 들어가서 이 어텐션 모듈, 어텐션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요거 두 개 사이의 유사성을 각각을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V를 반영을 할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어떤 블럭이 되는 게 어텐션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전 버전으로 바꾸는 건데, 사실 별거 없고 2D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단어들처럼 쪼개듯이 이미지를 패치들로 쪼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2D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마치 문장이 단어로 구성이 되듯이 이 이미지는 작은 패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패치 하나, 둘, 셋 이렇게 패치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 이미지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 패치들을 벡터로 만들어요. 플래튼을 해요. 이 패치 하나를 이렇게 쭉 펼쳐요. 이렇게 2D였던 애를 1D로 쭉 펼친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머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원래 문장에 대해서 제한이 됐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려면은 우리는 이런 작업을 거쳤다. 그랬더니 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오더라. 가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요 논문입니다. ICLR에 나왔던 논문이고, 여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미지라는 거는 16x16의 워드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 이미지를 16개로 쪼개요.
가로 세로를 16개로 쪼개요. 16x 16의 패치들로 바꿔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16x 16으로 이루어진 16x 16의 패치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겠다. 가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은 일단 이미지에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트랜스포머 등장하기 전에 이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던 게 CNN이었어요. CNN에서는 우리가 레지듀얼 러닝에서도 뭐 다루긴 다뤘지만 결국 레이어가 막 여러 개가 겹쳐지면은 그 컨볼루션을 단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더 이미지에 복합적인 정보가 이제 종합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컨볼루션을 한번 하고 여기서 또 컨볼루션을 한번 한다고 합시다. 컨볼루션 2번을 거쳐서 요런 값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요 뭐 3x3짜리 커널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값은 뭐 여기에서 계산이 되는 값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미치는 영향은 요만큼일 거고 얘가 미치는 영향은 요만큼이었을 거예요. 그게 또 이제 한 단계 더 되면은 그러한 컨볼루션 히트맵 피처 맵에서 또 요만큼을 압축을 해서 여기 하나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하나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5x5 이 전체를 여기 하나의 픽셀에다가 두 개의 커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해놓는 게 이제 최종으로 계산을 한 이 위치에서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건 결국 어떤 로컬한 피처를 로컬 피처를 또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해서 점점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는 꼴로 갔잖아요. 레지듀얼 러닝에서도 했던 것처럼 계속 로컬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그 어떤 그 정보를 압축을 하죠. 통합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마치 기계 번역에서처럼 여기에 있는 픽셀과 여기에 있는 픽셀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뭐 다이렉트하게 기술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떤 영역이랑 여기에 있는 영역이랑 여기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냐면은 컨볼루션들을 통해서 결국 합쳐지다 보면은 언젠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계 번역에서 길이가 길어졌을 때의 한계라고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미지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딱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기술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취하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 사이의 관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극복을 해보겠다고 나온 게 트랜스포머죠. 이 트랜스포머는 결국 그냥 컨셉으로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5x5의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플래튼을 한번 해요. 플래튼을 합니다. 1D 벡터로 만들어요. 1D 벡터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기준을 잡는 거죠. 얘를 밸류로 얘를 쿼리로 잡는 거예요. 여기 왜 밸류라고 했을까? 아, 그쵸. 밸류. 그니까, 요거를 한번, 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 하나를 쿼리로 잡아놓고, 얘를 쿼리로 잡아놓고, 얘네들 각각을 다 키로 잡아보는 거죠. 이런 식의 어텐션을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거라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픽셀 자체가 쿼리가 되잖아요. 이 픽셀 자체가 쿼리가 돼서 이제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픽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진 25개의 키들에 대해서 이 쿼리랑 주어진 키들이 어떤 사이의 관계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노란 픽셀과 여기에 있는 이 주황 픽셀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둘 사이의 어텐션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되더라도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가 되던 간에 그것들 사이에 그 어텐션을 모두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치와 모든 위치 사이에 그런 어텐션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그 어텐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겠다.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미지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는 딱 요 세 개만 이해를 하면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주어진 이미지를 마치 단어들로 구성을 하듯이 여러 개의 패치로 분할을 하자. 마치 단어처럼. 마치 문장을 이루는 단어처럼.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퀀스로 주어지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들이 2차원상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분포를 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임베딩을 줘요. 여기 보시면은 패치에다가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2차원에서 패치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패치를 플래튼을 해요. 각각의 패치를 플래튼을 한 다음에 내가 벡터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해서 결국에는 이미지를 단어 단위로 쪼개놓은 어떤 문장의 형태를 만들자.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결국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패치들이 이제 결국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런 패치들을 가지고 뭐 쿼리키 밸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뭐 압축이 된 정보를 뭐 가공을 해내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라는 부분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당연히 사용을 해서 어텐션 블락을 이용을 해서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어텐션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거고, 이게 간간히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리지듀얼 러닝도 이렇게 한 번씩 적용을 하고 있죠. 요렇게 구성을 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필요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연결을 하고 소프트맥스 연결을 해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면 된다. 그게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은 이 논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사실은 기계 번역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기계 번역에서도 트랜스포머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은 경우에 효과가 나왔거든요.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나타나더라 해요.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이미지 넷이 있고 여기 이미지 넷에 프리트레인에 필요한 되게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또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이 있나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기존에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이미지 넷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요게 뭐지? 제가 알기로는 레즈넷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합시다. 여기 이미지 넷의 탑 1 애큐러시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 프리트레이닝 된 이미지를 조금 사용을 했을 때랑 많이 사용을 했을 때까지가 가로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기존의 소타가 되는 레즈넷이 무슨 색이냐면은 흑백으로 돼 있어요. 특히 레즈넷 152 레이어 깊은 거 요거 보면은 요렇게 프리트레인 하는 데이터 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음에는 좀 많이 애큐러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기 30밀리언 이상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더라도 이 레즈넷 안에다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레즈넷은 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표현해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여기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한 이 컬러로 된 것들을 보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이 하늘색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미지넷 데이터에다가 적은 양의 프리트레인 샘플을 넣었을 때 그때는 레즈넷보다 적었어요. 레즈넷보다 성능이 낮았어요. 그런데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올라가더니 전체 다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 경우에 한해서 요런 경우에 한해서 레즈넷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좀 태생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일반적인 태스크, 일반적인 그냥 뭐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는 뭐 레즈넷이 더 뛰어난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겠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방대한 양의 뭐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그런 경우에 더 잘 작용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다 레퍼런스를 넣어 두었으니까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실제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관련한 뭐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그 의미 위주로 좀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거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해놓은 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이번에도 이거는 뭐 제가 짠 건 아니고 케라스에 있는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케라스에 있는 예제 코드를 들고 왔고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그 코드를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뭐 요거 아마 인스톨 하셔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필요한 패키지들 불러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보안 연결하지 않으면 다운 안 되길래 추가한 거고요. 그래서 시파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전체 그 클래스의 개수가 이거 아마 100개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컬러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x 32짜리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들어온 이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쵸. 일단 여기서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는 여기고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32x 32x 3짜리 이미지가 들어온 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72x 3으로 리사이즈를 해요. 약간 업샘플을 하죠. 그 다음에 패치를 나눠요. 패치 하나가 6x6이 돼요. 그러니까 12개 곱하기 12개의 패치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각각 가로 세로가 70이니까 하나의 패치가 픽셀 6개짜리면은 총 12개의 패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면서 이미지 사이즈를 리사이즈를 할 거고 패치 하나에 6개가 들어가니까 넘버 오브 패치는 12개씩 12개 제곱이 되니까 144개의 패치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멀티 헤드에 헤드는 몇 개 넣을 거고 이런 거 들어가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거 뭐 그 데이터들 여러 개로 좀 증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는 거 요거 좀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뒷부분에 붙는 그 MLP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뭐 맨 마지막에 소프트백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멀티레이어 부분이고요. 여기는 패치를 만드는 부분인데 패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이런 식의 테크닉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커널을 그냥 그 1x1짜리의
1만 들어가 있는 커널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이즈를 우리가 원하는 패치 사이즈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스트라이드 역시 패치랑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패치를 하나씩 뚝뚝 끊어내는 그런 컨볼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취하거나 여기는 패치를 직접 추출을 하는 그런 걸 썼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뭐 가로 세로 크기에 갖는 그런 패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원래는 32x32짜리였는데 72x72로 업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 총 144개의 패치로 쪼개겠다. 그렇게 쪼개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패치에다가는 포지셔널 인코딩,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는 부분이 여기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인베딩을 하는 파트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핵심이 되는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에 나온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맨 처음에 노멀리제이션 레이어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멀티 헤드 들어가고 그 레지듀얼 패스를 통해서 하나 합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노멀라이즈를 하고 풀리 커넥티드로 이루어진 MLP 하나 들어가고, 이 MLP가 아까 앞에서 구성한 그거네요. 그 풀리 커넥티드랑 드롭아웃으로 구성이 된 그거. 그 다음에 또 리지듀얼한 패스를 통해서 한번 합쳐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그 트랜스포머에 해당이 되는 그 회색 블럭이 되고, 이제 뒤쪽에 붙는 그 멀티 헤드가 여기에 붙겠죠. 노멀리제이션 한번 하고, 그쵸. 잠깐만, 여기 맞나? 그쵸, 여기가 뒷부분에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한 것 같아요. 네. 그쵸, MLP. 네. 이렇게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을 하나 정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뭐 옵션을 여러 가지 줘요. 뭐 앞에서 설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 같은 거 결정한 다음에, 그래서 학습을 돌리는 그 부분을 여기 또 클래스로 하나, 클래스는 아니고 함수로 하나 정의를 해놨네요. 그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 피팅하는 부분에 학습 데이터 넣고 배치랑 이폭이랑 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웨이트를 불러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트를 해가지고 애큐러시를 구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거 돌아가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환경이 달라가지고 잠깐 CPU로 돌리고 있는데 느립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학습 자체도 아무래도 레지넷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도 뭐 데이터셋이 그냥 적당한 크기인 경우에는 사실은 레지넷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데이터가 정말 방대해지고 해야 하는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좀 더 우세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라스 이그젬플 코드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